아,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줘야 되는데. 뭐라고? 뭐라고? 뭐라 그랬어, 노효진 또. 아, 3반. 민선이 있잖아. 셋이나 있잖아. 민선이도 있잖아. 야, 진짜 유일한 건 우리 재우지. 재우야, 너 남자애들 오지 말라고 협박했어? 어떻게 한 명도 안 오지? 그렇지, 저번에 많았잖아. 아, 그니까 육모 때도 많았고 구모 때도 많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은 거지. 채점 다 했어요? 밥 불러줄까? 안 한 사람 손. 없어? 아, 재우야,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3번 써줄게. 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지인이 뭐하게? 신이 또 잠잘라고. 분명 써놨는데. 분명 써놨는데. 빨리 해줄 테니까 열심히 잘 들어. 재우 다 했지? 또 채점 안 된 사람? 없죠? 혹시 자기가 80점 넘었다. 손. 훌륭해. 84점을 넘었다. 오, 좋아. 자, 1등급 컷이 82점이야. 1등급 컷이 82점. 그리고 2등급 컷이 69점. 3등급 컷이 54점. 그래서 이 밑에는 없어야 돼. 그치? 이걸 안 적을 수 있게. 그쵸? 아, 너네 신모 진짜 잘 봤으면 좋겠다. 지금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너네뿐이잖아. 쟤네 가서 할 거 같아? 들어가서? 절대 안 해. 가서 놀고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그만큼 너네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 어깨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 해도 돼.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24학년도 10월 모의고사고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치?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들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틀린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치?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5번 요런 거 그냥 전체 x 곱하고 양변에 끼어있는 극한값 구해주면 쉽게 2라는 거 바로 2분의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6번 갑시다. 6번. 이걸 하나의 항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A2 곱하기 A4 이게 72인데요.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3의 양쪽으로 벌어진 그런 값들을 나타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바로 A3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72로 보여야 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왜? A2는 A3 마이너스 D, A4는 A3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바로 저렇게 보여야 되고, 그럼 D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A3의 제곱은 바로 81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때 첫째 항 양수니까 당연히 A3은 9가 될 거야. 맞죠? 그래서 A3 9로 2번 나올 수 있고, 7번, 8번, 9번 다 넘어가고 10번도 똑같은 포인트. 얘도 마찬가지. 하나의 항으로 잘 표현해 줘야 돼요. 일단 10번 보면은 A3 더하기 이 A4가 0이야. 그러면 A4라는 거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A3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A3으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2R이 0이더라. 근데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 공비가 0이 아니래. 그러면 A3 절대 0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다. 즉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써낼 수 있어야 돼. 쉽죠? 너무 쉬워. 그 다음에 5번째 항까지 더한 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없어야 돼. 그치? 11번. 각변환 나왔을 때 제발 쫄지 말고 우리 배웠던 개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코사인, 사인, 탄젠트 여기에다가 내가 2분의 홀수 파이를 더할 거야. 그러면 얘 뭘로 바뀌죠? 일단 그치, 코사인 알파로 바뀌고, 그때 얘가 몇 사분면인지 파악해서 그때 사인 값이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 이 사사분면에서 똑같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면 그대로 부호 바꿔주고요. 그치? 얘도 똑같아. 2분의 홀수 파이일 때는 사인으로 바뀔 건데, 이제 탄젠트 잘 봐줘야 돼. 탄젠트에서 2분의 홀수 파이 더하기 알파 하면 뭘로 바뀌어? 그렇지, 탄젠트 분의 1이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짝수로 바꿨어, 얘들. 짝수로 2분의 짝수 파이, 2분의 짝수 파이 바꿨어. 그럼 얘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일단 사인은 뭐로 나와요? 그렇지, 사인 그대로 나오고, 코사인은 그렇지 그대로 나오고, 탄젠트도 그대로 나와. 그 다음 부호 판정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부호 판정 얘들아 제발 잘해줘야 돼. 이거 하나 때문에 대학이 바뀌어, 얘들아. 부호 진짜 신경 써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각변환 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이 알파가 무슨 각 취급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얘는 언제나 예각 취급이야. 여기에 몇 파이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예각 취급해서 그대로 넘겨주는 거야. 알겠죠? 그 각변환의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생각 없이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11번 일단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래. 얘는 그러면 2분의 3파이, 즉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일단 사인 세타로 넘겨놓고, 그 다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거기서 예각을 뺐으니까 여기 들어있네. 3, 4분면, 그치? 제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예요.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코사인 탄젠트니까 코사인 분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3분의 8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3분의 8 코사인이고요. 그치? 여기 양변에 1 더해봐. 얘 뭐가 돼요? 그치, 코사인 제곱 되지. 그럼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11번 쉽고요. 12번 가보자. 12번. 이런 거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남아.
식의 의미. 뭐냐면 일단 a의 2n이라는 게 k는 1부터 2n-1까지 여기서 k-ak 이런 조건 주어져 있어. 그치? 잘 봐야 돼. a2n이랑 ak를 2n-1번째까지 더한 거랑 같이 들어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한 번에 묶어서 쓸 수 있단 말이야. 반대쪽으로 한번 넘겨볼까? 얘를? 넘겨볼까? 이 어려운 친구들은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 얘 따로, 그 다음에 얘 따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넘겨주면 k는 1부터 2n-1까지 에다가 a, 2n 더했을 때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2n까지로 바꿀 수 있죠. 즉 S2n이라는 건 얘는 2분의 2n-1 곱하기 2n 될 거야. 따라서 얘는 2n 제곱 마이너스 n 되겠고요. S2n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5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해서 한 방에 써낼 수 있도록. 알겠죠? 자, 12번이었고요. 13번. 13번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요거 삼각함수 개념책 표면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동경이고, 그치? 동경이고 일반각이고 그거부터 잘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얘가 뭐라 그랬냐면 y는 x 플러스 1 위에 어떤 양수점을 잡아가지고 얘를 p라고 했어. 그때 p 잡아놓고 요렇게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대. 그쵸? 그럼 얘는 t, t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겠네. 근데 세타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세타랑 7세타랑 뭐래? 일치한대, 동경이. 그러면 7세타라는 거는 결국에 얘랑 같은 방향일 건데 한 바퀴를 더 돌든 혹은 두 바퀴를 더 돌든 결국에 얘만큼 같은 각을 표현할 거라 이거야.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 바퀴 더 돌았는지만 남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게 되면 2파이 곱하기 어떤 자연수가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세타라는 거는 3분의 n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세타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n 자리에 1, 2, 3, 4, 5 5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p라는 건 지금 양수인 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 n에 뭐밖에 못 들어가요? 그치, 1밖에 못 들어가지. 따라서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세타가 3분의 파이야. 그럼 이제 이거 뭘로 구할 거야? 삼각비, 그치? 삼각비 중에 뭐 쓸 거예요? 탄젠트 써야지. 사인하고 코사인은 여기 결국 루트가 들어가겠단 말이야. 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바로 탄젠트 공식 써서 탄젠트 3분의 파이는 x 변화량 t분의 y 변화량 t 플러스 1. 그치? 그럼 바로 넘겨가지고 루트 3t 이게 t 플러스 1이더라. 그럼 t 값 구할 수 있겠죠? t 구하면 점 p의 x좌표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 쉽죠? 그럼 14번 가보자. 일단 fx라는 건 연속인 함수야. 연속인 함수. 그러면 연속 조건을 언젠가는 써먹을 거거든? 그치? 언젠간 써먹을 거야. 근데 문제 보니까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fx 곱했더니 x제곱 ax 플러스 b야. 그 말은 즉 fx라는 건 어떤 다항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가 f를 쉽게 찾기 어려우니까 이 등식하고 그 다음에 f4는 2라는 이 조건하고 요거 같이 이용해서 찾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식을 볼 때마다 항상 뭐부터 떠올려야 되냐면 얘가 뭔가 특이한 값이 되는 거.
얘가 뭔가 특이한 값이 되는 거. 나 지금 F라는 거 모르잖아. 근데 A랑 B를 알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F0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모르니까 얘를 없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그치? 얘를 모르니까. 난 얘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앞에 있는 식은 알고 있어. 얘가 뭐가 되면 좌변이 사라지니? 0, 그치? 얘가 0이 되게 만들면 돼. 그때 x가 얼마죠? 0. 한번 집어 넣어보자. x 0 집어 넣으면 그러면 0 곱하기 f0이 그냥 b가 되고 그때 0이니까 b 얼마? 0이더라. b 0 찾았네. 그 다음에 f4는 이 조건 써주면 4 집어 넣었을 때 제 앞에 있는 건 3이 될 거고 f4가 16 더하기 4a 더하기 b. 근데 f4라는 게 뭘로 주어져 있냐면 2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바로 여기 6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랑 얘 가지고 a, b 값 다 구할 수 있겠죠. a, b 값 다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f0 값도 구할 수 있겠네. f0. f0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f0을 못 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fx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에다가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쵸? 12x 그리고 b가 얼마지? 0. 그치? b가 0. 그러면 2죠? 4 넣어주면 3, 2, 그치? 2 곱하기 F4에서 얘가 4가 될 거고 그래서 fx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f0 값이야. f0이라는 건 바로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연속 조건을 여기서 이용하는 거야. 그치? 연속 조건. 그럼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해 봅시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 x 마이너스 12 오케이? 그러면 얘 루트 2x 플러스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2x 플러스 1 더하기 1 그렇게 해주게 되면 얘 날라가면서 뭐가 남을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2x 남겠고요. 그럼 x끼리 날라가면서 분모에는 2가 남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2 됐죠? 그래서 f0 값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3x죠? 3x 그래서 여기가 3x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답 나오죠? 14번까지도 조금 빠르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15번 넘어가 보자. 15번 15번 같은 거를 여러분 일일이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한 번 다 해보지 말고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표를 만들면서 푸세요. 15번 그러면 일단 sin x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 그치? 0부터 시작해서 움직일 건데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찾아줘야 돼. 일단 지금 보면 sin 5분의 n 파이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야. 그게 fn이거든. 그치? 그러면 항상 이거 많이 했잖아. 일단 뭐 먼저 구분해줘야 돼? 케이스 분류? 그렇지.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먼저 분류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렇지 0인지까지 구분해줘야 돼. 그쵸? 그래서 나는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그거 구분해주면 되는 거고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거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냥 하나 표로 싹 만들어 버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표 그리는 거 많이 봤죠? 이거 이런 문제 풀 때. 그렇지? 그래서 n 그려놓고 그다음 사인 5분의 n 파이의 부호 따져주고 그 다음 맨 밑에 fn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목해야 돼. n이 2 이상이야. 그치? 1부터 아니야. 2부터 2, 3, 4, 5 얼마 안 되잖아. 7, 8, 9, 10 그러면 사인 5분의 n파이의 부호 찾아보자. 2, 3, 4 전부 다 부호 뭐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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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5일 때는 0 되고요. 그 다음 6, 7, 8, 9 다 음수야. 그치? 그 다음에 10일 때는 0이야. 아, 그럼 부호 다 찾았네. 이제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바로바로 개수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냥 집어넣는 거야. 기계처럼 그냥 바로바로 얘 몇 개? 2개. 얘 몇 개? 1개. 홀수 일단 1개 다 채워버리자. 1개. 그치? 짝수일 때 양수니까 2개. 음수니까 0개. 음수니까 0개. 0이니까 몇 개? 1개.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깔끔하게 바로 풀 수 있어. 그치? 15번이었고요. 16번 갑시다.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게 수원 잘해줘야 되더라. 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세는 연습도 잘 해줘야 돼. 몇 개 안 돼. 로그 n의 4 곱하기 로그 m의 2분의 4 더하기 로그 2의 n이 이게 8이라고 했어요. 8. 그러면 나는 얘 어떻게 해줄 거냐면 로그 n의 2 앞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4 나누기 로그 m의 2 그럼 얘는 곱하기 로그 2의 m으로 바꿀 수 있죠. 더하기 로그 n의 4 곱하기 로그 2의 n 요렇게. 그럼 얘네 날라가면서 뭐 돼? 2 되죠? 얘 2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일단 8 앞으로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날라가면서 뭐가 남아? 그치. 로그 n의 m. 여러분 이거 개념 까먹으면 안 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하면 뭐가 돼? 그렇지. 로그 a의 c가 되는 거야. 밑변환 공식 다 기억나죠? 이런 개념 잘 돌아봐야 돼. 그래서 로그 n의 m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6 되고요. 그래서 로그 n의 m 값이 4분의 3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까지는 다 했겠죠? 그치? 못하면 안 돼. 그래서 m 값이 뭐가 되냐면 n의 4분의 3제곱이야. 그래서 m의 4제곱은 n의 세제곱이다. 요거 구할 수 있겠죠? m의 4제곱은 n의 세제곱. 그럼 결국에 밑을 똑같이 놔두고 지수만 여기는 3의 배수, 여기는 4의 배수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2에 여기는 세제곱, 2에 여긴 4제곱 그렇게 넣어주면 지수끼리 곱셈이 되면서 서로 같아지겠죠. 이해되니? 마찬가지 3의 세제곱, 3의 4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4의 세제곱, 4의 4제곱은 안 되죠. 왜 안 돼? 그렇지. 4의 4제곱이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개로 끝나는 거야. 맞아? 그래서 n 더하기 m의 최대값은 밑에 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하면 되겠죠. 27 더하기 81이니까 108 나오겠어요. 16번이었고요. 17번. 자, 17번은 합성함수 해석을 잘해줘야 돼. 합성함수.
일단 f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 정리해서 요거는 다 했을 거야. 사인으로 쫙 바꿔주고, 그쵸?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라는 게 파이부터 시작해서 a까지 가는데 왼쪽은 열려있고 오른쪽은 닫혀있고, 그치? 열려있고 닫혀있고, 거기에서 얘가 최소값을 가지라고 했잖아. 그치? 그 구간에 동그라미 치고 최소값에 동그라미 쳐봐. 그럼 일단 내가 지금 x에 대한 구간이 x가 파이부터 a까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sin x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 거거든. 그래야 얘가 최소값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알 거 아니야. 왜냐면 얘 지금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많이 바꿔봤죠.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거 많이 해봤지. 그래서 x에서 t로 범위를 넘겨주고 그 t 가지고 놀면 2차 함수로 끝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 sin x를 그려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파이부터 시작하는 거야. 파이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뚫어놓고 이렇게 움직여요. 어디까지 갈진 몰라. 그치? 근데 a라는 곳에서 딱 멈출 거야. 그때 최소값을 가져야 돼. 최소값. 그러면 sin x라는 건 지금 t라고 바꿨을 때 얘는 무슨 값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0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거긴 뚫려 있지. 그래서 그렇게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치? t라는 건 0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긴지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이해되죠? 지금 이게 t축 해가지고 이 2차 함수를 그려준 거야. 맞지? 근데 최소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t가. 맞지? 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 비어있어. 맞지? 비어있고 이거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t값이 줄어드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때 나는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t값이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마이너스 1까지 갈 수가 있어.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여기 지금 만약에 얘가 막혀 있으면 최소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x값은 여기가 되겠네. 그쵸? 맞지?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2분의 3파이. 따라서 p값은 2분의 3파이가 되겠고요. 그럼 그때 파이부터 p까지 해서 f의 최대값이 라지 m이라 그랬어. 최대값은 그냥 이 값 넣어주면 되겠지. 이 값이 라지 m이고 p 알았으니까 얘도 알 수 있고요. 얘는 바로 나와 있지 이미. 4분의 1, 그치? 그러면 둘이 곱해주면 8분의 3파이. 쉽지? 합성함수를 이렇게 x에서 t 갔다가 fx까지 따라가는 그 과정을 익혀줘야 돼.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17번도 봤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 딱 봤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네. 당연히 그렇지. 대칭이동, 평행이동 나타나겠다. 그치? 그러면 이 지수함수랑 이 로그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최우선인 거야. 얘네 둘이 봐봐. AX랑 로그 AX는 역함수 관계인 거 자명하죠. 근데 거기에서 지수함수는 Y축 방향으로 이동했고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으로 이동했대. 역함수가 서로 다른 축으로 같은 만큼 이동하면 그대로 역함수 관계 유지하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B랑 C랑 뭐다? 그렇지, 대칭이다. yx 대칭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점을 A점을 m, 3m 플러스 2라고 잡았으면 B점은 2m, 6m 플러스 2로 잡힐 거야. 그치? 왜냐면 DA랑 그 다음에 AB랑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같은 만큼 이동한 거야. X축으로 m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m만큼 이동한 거야. 그치? 여기 0,2고요. 그럼 C라는 건 B에 대칭되니까 바로 X, Y 값 바꿔서 적어낼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렇게 삼각형 이어놓고 여기에서 CB 길이랑 그 다음에 CD 길이랑 같다 그랬어.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가 있어? 그렇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쵸? 알고 있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꼭지각의 밑변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역으로 가도 돼.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잖아? 그러면 그 선분이 꼭지각을 이등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려줬으면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써낼 수 있어야 돼. 그치? 그걸 바로바로 쓰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이 사전에 공부를 하는 거고 딱 시험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그 성질들이 쭈르륵 튀어나올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거야. 그치? 그러면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요렇게 이등분한 게 수직이면서 그치? 얘가 이등분선이구나. 그럼 수직인 걸 파악했으니까 직선 AC의 기울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그치? 여기에서 M 값이 나와요. M 값 나오지. M 값이 나오고 나면 지금 내가 A랑 K를 구해줘야 돼. M 값이 얼마가 나왔니? 그치, 2 나오죠? 2 나왔으면 A점이라는 건 2,8로 바뀌어서 보여 이제. 그치? 그 다음에 B점이라는 건 이제 4,14로 바뀌어서 보일 거야. 근데 여러분이 기하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성분을 두 가지에 적용하는 거거든. 일단 얘는 직선 위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지수함수 위에 있기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 위에 공식 점을 대입해 주게 되면 8은 A의 제곱 더하기 K, 그 다음에 14는 A의 4제곱 더하기 K. 그치? 얘네들이 빼면 K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6이더라. 그럼 A 제곱이 3 나오죠. A 제곱 3 나오고 그럼 집어넣어주면 K가 얼마인지도 나오고. 그치? K가 5 나오겠죠? 그래서 A 곱하기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 너무 쉽죠? 근데 고1, 2 모의고사는 되게 대비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한 3년치를 모아놓고 풀어보잖아? 그러고 올해 시험을 보고 딱 비교해봐봐.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봤던 게 그 시각적인 효과도 더해져서 점수에 분명히 반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봤던 거랑 2년치 더 풀어보고 그러고 가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어. 안 오르면 잘못된 거야. 자, 19번 갈게요. 네, 18번과 연장선상에서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해봅시다. 기하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도형의 성질들을 아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걸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건 당연한데 난 분명 그 성질들을 눈으로 봤을 땐 알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도 알아. 근데 왜 문제에 적용이 안 될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데 이럴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해보면 좋냐면 하나의 성분을 여러분이 두 가지 도형 안에서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가 같은 얘기네?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씩 등장하는 거야. 이런 걸 잘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지수함수에 똑같이 대입해서 그 두 개가 같다고 놓은 게 결국 그 점이라는 걸 두 번 이용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나를 두 가지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길러줘야 돼. 알겠죠?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여기선 이걸 먼저 얘기해 줄게요. 저번에 구모 끝나고 나서 들은 친구들은 그때 29번이었나? 그때 또 얘기했었죠. 그때 분석법이라고 하면서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지? 그런 기하 문제 풀이 팁도 있어. 안 들었던 친구들은 그 가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팁.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기하 문제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 문제에서 주는 하나하나 조건들이 있잖아. 그냥 그림만 띡 그려놓고 풀라고 하는 거 없거든? 그래서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 그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자꾸 그림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림이 없을 때 그림을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어. 가끔 보면 그림 없이도 너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조건을 많이 주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보고 한 번씩 그려보고 그렇게 해야 기하 문제를 파악하는 상황 판단 능력이 늘어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 루트 6, 4 길이 같다 이런 거 다 적어 놓고 그런 다음에 문제 들어가는 거야. 그때 지금 호 AD랑 호 DE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그 호를 만드는 현의 길이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이 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호가 같다는 거는 또 어떤 성질로 이용할 수 있죠? 그렇지. 원주각이 같다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야. 이게 고2 때 배우는 게 아니야. 중3 때 배웠잖아. 그렇지?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에 대한 원주각 크기는 언제나 같다. 배웠어. 세타랑 세타를 이렇게 두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이 세타라는 각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거야. 세타라는 각도가 여러분 A, B, D라는 삼각형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DBC라는 삼각형에 들어있기도 해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 세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변의 길이가 되게 많이 나와 있네? 그럴 때는 이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무슨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니? 그렇지, 코사인 법칙. 변의 길이가 많이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 건데 내가 지금 이 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K 그리고 여기를 K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나는 지금 이 각도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즉 코사인 세타를 삼각형 A, B, D 위에서 이용해주면 2 곱하기 루트 6 4 더하기 6 마이너스 K제곱. 그치? 그 다음 삼각형 DBC에서 이용을 해주게 되면 똑같아.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6 그 다음 16 더하기 6 빼기 DC제곱이야. 그치? DC 모르네. 그럼 DC라는 거를 찾아줘야 돼. 그치? 근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인데 문자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문자 한 개 더 주고 나면 관계식 한 개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도형 한번 쪼개서 보자. 삼각형 ABC라는 큰 삼각형 봐봐. 큰 삼각형 넓게 멀리서 ABC를 보게 되면 지금 BD라는 선분이 각 ABC를 어떻게 하고 있니? 그렇지, 이등분하고 있죠.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다는 그런 성질을 알고 있어. 맞지? 그래서 AB 대 BC는 AD 대 DC로 바꿀 수 있어. 맞아요? 유준아 집중해. AB 대 BC는 AD 대 DC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AB 대 BC가 1대2니까 여기서 AD 대 DC도 1대2. 즉 DC 길이가 2K라는 거야. 2K. 그치? 2K. 그럼 2K니까 바로 여기서 4K 제곱으로 적어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됐네. K 값 구할 수 있겠네. 그치? K 값 구하고 나면 이 코사인 값을 다시 써낼 수 있잖아. 그치? 이 K 값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K가 1 나와요. 1. K1 집어넣어 주면 우리가 코사인 값 구할 수 있거든. 코사인 값은 4루트 6분의 10 빼기 1, 9 이렇게 되겠다. 그럼 사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곱은 1 4루트 6 제곱하면 얼마야? 96 96에서 81 빼면 얼마야? 15죠. 거기 루트 씌워주면 루트 15가 되겠네. 사인 값 구했지? 사인 값 알았어. 그 다음 마주보는 변의 길이 알았어. 그럼 반지름 구하는 건 그냥 사인 법칙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항상 얘기하지만 사인 법칙 같은 거 쓸 때 꼭 하나의 공식만 외우지 말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반지름이야. 그럼 바로 이 사인 세타분의 A 나올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거야. 맞지? 여러 번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 집어넣고 A 집어넣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하나의 문제를 들어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팁을 얻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구어체로 잘 적어놔야 돼요. 자, 19번 받고 20번이 좀 어려웠죠? 20번이 좀 어려웠을 텐데 좀 같이 보자. 보통 평가원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3개로 잘 안 쪼개고 2개로 쪼개는 경우가 많긴 한데 네가 뭔데 3개로? 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는 해야 되죠. 여기서 1 포함하고 2 포함 안 하고 그래도 대신에 매우 쉽게 줬어. 그냥 0이랑 1이라는 함수로 되게 쉽게 줬어요. 근데 A를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A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포인트가 케이스 분류다. 되게 중요해. 어려운 문제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A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줄 건데 일단 기억을 보면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할 수 있죠. 평균 변화를 정의 모르는 사람 없지? 그치? 자, 지금 0부터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찾는 거니까 그 g의 t의 값은 t-0분의 ft-f0 F0 넣어주는 거야. 여기 0 넣으면 안 돼, 얘들아. F0 넣어주는 거야. 그치? F0. 그러면 이 GT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기억은 A가 1일 때니까 G1 구하라고 했어요. G1. G1은 1-0분의 F1-F0. 대입해주면 뭐 나와? 1분의 F1. 0이죠? F0. 1이지? 그래서 -1 맞네. 아, 기억은 참이구나. 그 다음에 니은 GT의 최대값이라 그랬어. 여기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죠? 혹시 20번 맞은 사람? 오, 좋아 좋아. 재우 너무 귀엽지 않니? 자, 우리 20번 맞힌 사람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 진짜. 쉽지 않았을 거야. GT를 구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데 GT의 최대값까지 구하래. 이럴 때 여러분 그냥 심장 쿵쾅쿵 뛰면서 빨리 못 풀겠다를 주체하지 못하면 안 돼.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일단 GT 구하려면 A 값이 정해져야겠네? 그럼 그 A 값을 분류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GT의 최대값 구하려면 먼저 이 그래프 한번 살펴보자. X가 1부터 2일 때까지 그리고 요렇게 일단 1부터는 쫙 다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1일 때 0이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 0이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때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 0,F0이랑 T,FT랑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의 뭐다? 기울기, 그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의미가 0,F0이랑 그 다음에 T,FT랑 얘네 둘이 이어서 만든 그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 0,F0을 지정해줘야 돼요. 0,F0. 그러면 얘가 지금 최대값이 1이 된다고 했거든. 1? 근데 내가 만약에 A 값을 이 1보다 위로 놨다고 해보자. 1보다 위로. 그럼 0,0에서 F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값으로 있든 간에 이 기울기는 어떻게? 0보다 작아요. 최대값이 1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1부터 0 사이도 한번 볼까? 1부터 0 사이? 여기에서도 최대값 어떻게 되냐면 얘네랑 이어서 결국에 만들었을 때 가장 커질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근데 여기 기울기 1 안 되죠. 최대값이 1. 그래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 이 끝에 있는 이 점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평균 변화율 1 나오겠죠. 근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이 -1부터 0까지는 계속 얘랑 만나는 게 최대가 될 거야. 그치? 2,1과 만나는 점이 최대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최대값이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쵸? 그 최대값이 1이 된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직선이 위에 있거나 혹은 F0이 이 위에 있거나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을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땐 다 지웠어. -1부터 0까지도 다 지웠어. 그럼 이제 남은 거는 -1부터 이 아래쪽만 남은 거야. 이 중에서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보다 작을 때. 그럼 0,0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점들하고 이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거든? 가장 커질 수 있는 건 여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 이해돼?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네?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1이 아니네. 그래서 얘도 탈락. 그럼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이때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 최대값 얼마? 1이야. 0,-1부터 어떤 점을 있든
1보다 작다가 결국에는 얘 이렇게 만날 때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한번 그려줄게. 자, 2, 1이고 얘는 2,1이야. 그러면 내가 일단 마이너스 1, 아이고. 마이너스 1, 이 위로는 다 안 된다는 거 확인했지? 그 다음 그 아래로 다 안 된다는 거 확인했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F0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이때는 어떤 점이랑 있든 간에 결국에 최대값이라는 건 가장 기울기가 커질 수 있는 직선이잖아, 그치? 가장 기울기가 커질 수 있는 거 쭉 움직이다가 가장 커지는 거 여기가 될 거야. 그래서 이때 기울기 1이죠. 그럼 그 GT의 최대값도 1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조건을 만족시킨 거네. 그럼 이때의 G2의 값이 얼마인지 봅시다. G2의 값. G2라는 거는 또 뭐야? G2는 2-0분의 F2-F0. 근데 F2라는 건 지금 1이고, 그치? 얘가 1이고, F0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얘 얼마 나와요? 1 나오네. 근데 지금 2분의 1이냐고 묻고 있지? 그래서 니은은 탈락인 거야. 그러니까 GT가 최대가 되는 그 A 값을 경우 나눠가지고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1보다 클 때, 1과 0 사이일 때, 0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 해봐서 여러분이 하나씩 식으로 써내기보다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평균 변화율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그 성질 이용해서 그걸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니은 받고 그 다음 디귿 가봅시다. 자, GK랑 GK 플러스 1이랑 GK 플러스 2가 같다 그랬네. 그럼 결국에 얘들아 GK랑 GK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GK 플러스 2가 같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다 평균 변화율인데 결국 시작하는 점은 0,F0으로 같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K, FK K 플러스 1, FK 플러스 1 그 다음 K 플러스 2, FK 플러스 2야.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을 갖고 왔을 때 그때 그 기울기가 같다는 거거든? 이해돼요? 지금?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을 갖고 왔을 때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 말은 즉 그 세 점이 어디에 있다? 그렇지,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다 들어있다는 뜻인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가 모두 같다. 또한 지나는 한 점이 0,F0으로 같다. 그치?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라는 게 같으면 그건 무조건 같은 직선인 거야. 그래서 따라서 K, F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F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 FK 플러스 2가 모두 같은 직선 위에 있다. 이거 이해되죠? 이거를 쓰면서 한번 잘 이해해보세요. 곱씹어 봐봐. 아, 저게 저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아, 그런 말이구나. 아, 그런 말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게 그 말인가? 요걸 잘 해석해봐봐.
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디귿 진짜 한번 구하러 가보자. A가 어떤 지금 무슨 수라 그랬냐면 A가 실수 A야. 그치? 그럼 0보다 큰 거, 같은 거,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 놓으면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0보다 큰 거, 같은 거, 작은 거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어떤 0,F0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선을 그었을 때 K랑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0,F0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직선을 그었을 때 세 점 위에서 만난다는 게 이 경우에 가능하니? 불가능해요. 그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세 개가 만나는 건 불가능해. 그치? 그래프로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0일 때 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선을 그을 건데 딱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찾아볼 거야. 그치? 세 개의 점. 그러면 얘가 그나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치? 얘가 그나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K랑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0과 K가 2 사이이더라.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 하나,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서 하나,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서 하나, 요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죠. 같아지는 점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게 다 어디 들어있냐면 1부터 2 사이에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요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야 돼. 안 되죠. 그래서 2번도 탈락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 3번 넘어와서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0,F0으로부터 출발해서 직선을 막 그어봐. 그어보면서 같은 직선 위에 1차이 나면서 3개가 들어있어야 돼. 즉 여기서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가능하네. 가능은 해, 그치? 그럼 그 가능한 점을 딱 맞춰주기 위한 작업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K가 될 거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될 거야. 계산 마무리할 수 있겠니? 이때 얘는 무슨 점이냐면 K, K-1에 K-A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점은 뭐냐면 K 플러스 1, 0이야. 그 다음 이 점은 뭐냐면 K 플러스 2, 1이야. 맞죠? 그럼 결국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1이지? 1. 얘네 둘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1이야.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1이면서 K 플러스 1, 0을 지나니까 이런 직선 위에 있다는 거고 그 직선 위에 이 점이 있어요. 맞지?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확인 가능해요. 직접 마무리 해봐야 돼. 알겠지? 자, 20번이었고요. 기자회견 같아. 이해 안 된 사람 없지? 힘내봐, 얘들아. 힘내봐. 힘내야 돼. 힘내야 돼. 힘이 안 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힘을 내야 돼. 공부는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어, 얘들아. 응? 선생님, 너네 성적 올려주려고 밤까지 막 이렇게 자원봉사 하잖니. 안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또 너 요즘 뭐라 그랬어 또? 아니? 아니, 사주고 싶은데 닫혀 있어. 저희 시험 보고 있으실 때 사왔으면 좋겠잖아요. 야, 내가 무슨 돈 받고 일하냐? 지금 무료로 해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오라? 와, 진짜 씨.
만약에 일찍 끝나면 사다 줄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래 지인아 열심히 좀 해. 와 우리 몇 명이니? 3, 6, 9, 12, 15, 18, 21, 22, 24, 25. 여학생 26명에 남학생 1명이야? 일찍 끝나면 선생님이 가서 사와가지고 20분? 왜? 11시까지 아니야? 11시까지로 잡아놨는데 기숙사에? 이것들이 진짜 야, 나 돈 받는 거 아니라고. 진짜. 나중에 찾아와서 대학 합격하고 그때 감사했습니다 하겠지. 그럴 거죠? 자, A5, A6 있는데 A5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6은 2분의 1 A5고요. A5가 1보다 작으면 그때 A6은 2분의 1에 A5 더하기 A1이야.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순점을 잘 발견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지가 않거든? 근데 이걸 찾았으면 엄청 쉬워지고 이걸 못 찾았으면 막 종이가 나만하지 않게 계속 써내고 있었을 거야. 막 옆에 22번, 23번 풀이까지 넘어가고 막 뒷장 쓰고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이걸 찾았으면 그냥 깔끔하게 풀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찾으러 가보자. A5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등식이 성립을 하고 따라서 A5 더하기 2 곱해서 넣어주게 되면 A5가 2야. 그럼 A5가 1인 거, 이 조건 만족하니까 통과. 그래서 A5가 1인 거 통과.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대. 근데 이 등식을 만족시킨대. 그럼 집어넣어서 2A5 더하기 A1이 2가 되네. 그치? 이거 모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모순. 맞아 민선아 맞아 그거 맞아. 첫째 항이 2 이상이야 그치? 근데 A1이 2 이상이거든? 근데 등식을 잘 봐.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마이너스를 하거나 음수를 붙여주거나 혹은 빼기를 하거나 아무것도 없어. 더하고 반 자르고 더하고 반 자르고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해선 절대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A5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했어. 그럼 A5가 1보다 작은 이 케이스를 바로 날리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뒤엔 되게 쉬워. 자, A1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의 가지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A2는 2분의 1 A1이더라.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주어지지.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또 A3은 위의 가지를 따라가더라. 따라서 얘는 4분의 1 A1이고 얘는 2분의 1보다 크다는 조건밖에 없어. 근데 얘로는 하나의 가지로 확정 짓기에는 부족해 조건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케이스 분류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A4가 2분의 1 A3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A4가 2분의 1에 A3 더하기 A1일 때가 있는 거야. 얘는 언제냐면 A3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즉 뭐냐면 A3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1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A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이 가지를 따라 내려오는 거야. 이거 이해돼? 가지를 따라 내려온다.
그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2분의 1 A3이니까 8분의 1 A1이 될 거고, 얘는 A3에 A1을 더해주면 4분의 5, 8분의 5 A1이 될 거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 A1에 대한 범위가 하나의 가지를 확정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또 케이스 분류 해주면 돼요. 케이스 분류. 너무 아래로 내려가니까 옆으로 펼쳐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A5가 2분의 1 A4고, A5가 2분의 1 A4 더하기 A1. 그 다음 여기는 A5가 2분의 1 A1 4. 그 다음에 여기는 A5가 2분의 1 A4 더하기 A1. 그럼 또 써낼 수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얘는 16분의 1 A1이야.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 8분의 9, 16분의 9 A1이야. 그 다음 얘는 16분의 5 A1이야.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5, 8분의 13, 16분의 13 A1이야. 그치? 근데 아까 조건 안 따졌네. A1이 8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을 때. 그치? 그 다음 얘는 A1이 5분의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좀 잘 알아볼 수 있죠? 칸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쓸게. 그 다음 얘는 A1이 5분의 8보다 작고 2보다 클 때. 아니지. 5분의 8보다 작을 때. 5분의 8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8분의 5보다 작을 때. A1이 8분의 5보다 작을 때. 얘는 8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8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아무튼 범위 다 나눠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A5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아까 했잖아. 앞에. 1. 그치? 1밖에 안 돼. A5가 1밖에 안 돼. 그럼 여기에서 A1 값은 16이고요. 여기에서 A1 값은 얘가 16이고요. 그 다음 얘는 A1 값이 9분의 16이고요. 그 다음 얘는 5분의 16. 그렇지. 5분의 16이고요. 얘는 13분의 16. 그렇지. 그렇게 될 건데 얘랑 얘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우리가 구한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탈락시켜줘야 돼요. 탈락. 그럼 남는 거 16이랑 5분의 16 더해주면 5분의 96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A5가 1보다 작은 케이스를 지우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이 작업을 훨씬 복잡하게 2배 이상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 있는 거야. 그치? 나 아직 다 안 풀었는데 벌써 끝났대. 그런 걸 겪지 않으려면, 그래서 식의 의미랑 조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22번, 23번 다 해냈을 거고, 그 다음에 24번도 잘 했을 텐데 24번 같은 거 있잖아. (24번이) 선생님이랑 수능 완성 푸는 친구들은 많이 봤을 텐데 이거 fx를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fx 일단 앞에 조건을 통해서 2x 세제곱이 날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3이네? 그럼 2x 세제곱에 3x 제곱까지는 앞에 식으로 바로 도출 가능하고, 그 다음 뒤에 식을 통해서 1차항의 개수가 3이구나.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구나. 끝.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25번. 25번이 조금이라도 헷갈렸다면 1등급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 자, 우리 로그 A에 B가 있어. 이 진수에 대한 조건이 뭐가 들어있니? 진수에 대한 조건.
0보다 크다. 1이 아니고 그렇지. 1이 아니다를 꼭 넣어줘야 돼. 그렇지? 그 다음 b가 뭐다? 0보다 크다. 기억해야 돼. 진짜 얘들아. 봐봐. 로그 A B가 C라고 해보자. 로그 A B가 C야. 그러면 A의 C 제곱이 B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 생각하면 쉬워. 얘 똑같이 밑이죠. 밑에 대한 조건 뭐 들어있어?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1인 건 지수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그 1이 아닌 게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뭐야? 이 지수함수의 치역이야. 그치? B라는 건 지수함수의 치역이야. 그럼 얘 0보다 큰 거 당연하게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조건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 줘야 돼. 그랬으면 6개 잘 나왔겠죠? 6개. 그 다음 26번. 26번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27번. 27번 잘 구했죠? 이게 4점으로 나왔으면 와 땡큐 하면서 풀어야 돼. 일단 A랑 B에 대한 점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두 함수를 연립해 봅시다. 얘랑 같다고 두게 되면 x가 되게 신기하게 t랑 2t밖에 안 나와. 맞지? 그래서 A점 뭐가 되냐면 t, 2가 되고요. B점은 2t, 1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맞아? 그러면 5b 빼기 5a 얘는 루트 4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야. 얘 지금 t가 1로 갈 때 분자 0이 돼버리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 뭐 해줘야 돼? 당황하지 않고 그렇지. 위로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이 켤레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식이 복잡하고 보기 어렵다 싶으면 일단 무리수부터 날려주는 거야. 0분의 0꼴은 여러분 무조건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4t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4 해가지고 분 뭐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 날라가면서 3에 t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계산 바로 가능하죠? 오케이. 28번. 뭔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어려웠죠? 28번 같은 거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해결 잘 할 수 있어야 돼. 28번 봅시다. 부정방정식. 저게 부정이 무슨 뜻인지 알죠? 시험 여러분 보고 나서 내 성적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그치,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부정방정식.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조건에 민감해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자연수랑 정수 조건에 민감해져야 돼. 이게 잘 안 되면 문제 풀다가 자연수 동그라미, 정수 동그라미 이런 습관이라도 들여야 돼. 국어 풀 때 여러분 난장판으로 그냥 비문학 다 동그라미 돼 있잖아. 밑줄 다 쳐져 있고.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건 밑줄 치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연수, 정수 조건은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일단 AK 더하기 A의 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가 21인데 이거 여러분 잘 배웠으면 바로 한 개의 항으로 쫙 모아줘야 돼. 그치? AK 플러스 1로 모아주게 되면 얘가 7인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 조건이 뭐냐면 SK 플러스 4가 11이라는 건데 이거 두 개만 갖고 풀래. 이때 자연수 조건 없으면 절대 못 풀거든. 절대 못 풀어. 근데 자연수 조건 줬잖아. 그럼 그거 이용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AK 플러스 1이라는 건 A1 더하기 K 곱하기 D라고 표현 가능해요.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K 플러스 4에다가 2A1 더하기 K 플러스 3의 D라는 거. 바로 이게 자연수 조건이 안 보였다고 해도 공식을 써내려 가면서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각이 잘 안 잡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 K랑 D에 대한 조건은 자연수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A1에 대한 조건은 없거든? 그쵸? 그럼 A1이라는 걸 내가 KD로 바꿔내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부정방정식이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보통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문자 개수랑 식의 개수랑 같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문자 3개네? 식 2개네? 그럼 식 1개 더 나와야 되는데 뭘로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식 하잖아. 그치? 근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 개수가 더 많아. 이해돼?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부정방정식이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조건을 좀 덜 주더라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희한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줬는데 그럼 난 A1을 바꿔볼 거야. 여기서 A1은 7-KD구나. 그럼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 2분의 K 플러스 4에다가 그 다음에 14-KD 3D 더하기 3D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넘겨주면 K 플러스 4 곱하기 14 마이너스 KD 플러스 3D가 22야. 근데 K가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면 K 플러스 4라는 건 1, 2, 11, 22 4개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야. 이해돼? 근데 K 플러스 4니까 당연히 얘는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1, 2 날리고 11, 22만 되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없죠?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11이 되거나 혹은 이게 22가 되거나 이때 이 값은 2가 될 거고 이 값은 1이 될 거야. 그럼 두 가지밖에 안 남았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모순이 될 거거든. 직접 한번 찾아봐야겠지. 오픈 친구들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서 얘가 11이 되려면 K값이 7, 얘가 22가 되려면 K값이 18. 이거 집어넣어주면 D값 나올 거야. D가 자연수가 아닌 게 하나 껴있어. 29번 갑시다. 설명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29번. 특수하고 일반을 잘 나눠줘야 돼.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증명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다른 애들 다 집에 가고 짐 싸고 있는데 너네 풀고 있어 혼자.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경우부터 찾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거 다 푼다고 해서 서술형 아니야 이거. 알아주는 거 없거든? 무조건 답만 맞히는 게임이야. 그래서 답이 되는 경우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 sin x는 4분의 1k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4분의 3k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 K를 어떤 변수라고 생각해가지고 1차 함수랑 삼각함수의 연립방정식? 얘랑 2차 함수랑 연립방정식? 그게 아니라 K가 뭐래? 정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값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사인과 만나는 그 해가 두 개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이해돼요? 사인과 만나는 해가 두 개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사인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냐면
0부터 이렇게 2파이까지 움직이는 아이야. 선생님은 항상 칸을 이렇게 잘 채워 넣는 거야. 오케이? 0부터 2파이까지인데 비어 있으면 또 동그라미 잘 해놓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해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만나는 값이 여기 1개, 2개야. 그럼 이게 2개니까 복잡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직선 1개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해 2개 등장하는 거. 그거 일단 0과 1 사이 하고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1 사이야. 이해돼? 직선 1개 그어서 서로 다른 해 2개. 이 사이랑 이 사이야. 여기 0은 3개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선 1개 그어서 해가 1개 나오는 건 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그 2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그 위랑 아래는 없어. 그 말은 그 3가지를 잘 조합해가지고 여기에 끼워 넣어서 2개의 해만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해돼요? 그럼 문제 상황을 내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될 수 있는 케이스 1번. 일단 내가 범위를 먼저 잡아볼게. 범위라는 거 어떻게 잡을 거냐면 범위 1. 얘는 어떤 네모의 값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될 때야. 이땐 해가 1개 존재하죠. 해가 1개. 그치? 범위 2를 잡아줄게. 범위 2. 얘는 네모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리고 0과 1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그치? 그럼 이때는 해가 2개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해의 개수를 가지고 나는 케이스 분류를 해준 거야. 일단 범위를. 그러면 케이스 1번 뭐냐면 4분의 1k하고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더하기 4분의 3k가 값이 서로 같으면서 범위 2에 속할 때야. 의 값이 서로 같으면서 범위 2에 속할 때. 그치? 그러면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을 2번 그어준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서로 다른 해의 개수 2개밖에 안 나오는 거 이해되죠? 이게 케이스 1번. 자, 두 번째는 4분의 1k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더하기 4분의 3k의 값이 서로 다르면서 어떻게 돼야 총 2개가 되지? 그렇지. 한 개가 되면 2개가 되겠죠. 합쳐서. 그래서 얘네 둘의 값이 둘 다 범위 1에 속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해되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지?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4분의 1k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더하기 4분의 3k의 값이 서로 다르면서 어떻게 되어야 총 2개의 해를 가질까? 그렇지. 2개의 0개 혹은 0개 2개. 그치? 그 말은 즉 하나는 범위 1 각각 범위 1, 2에 속할 때. 이렇게 하면 모든 케이스 다 찾은 거 이해되지? 이해되지? 여기서 2개 0개이거나 0개 2개일 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4분의 1k하고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더하기 4분의 3k를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가 3, 0.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하나씩. 일단 첫 번째 얘네 둘의 값이 서로 같으면서 범위 2에 속해야 돼. 같으면서 같은 거 일단 여기 0이랑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이거 얼마 나오냐면 얘가 2가 나와요. 2 여기가 2야. 그럼 0이랑 2인데 둘 중에서 여기 범위 2에 속하는 거 찾아줘야 되거든? 범위 2라는 건 이 함수값이 이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일단 0일 때는 함수값이 0이니까 탈락이지. 근데 2일 때는 함수값이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커요. 통과네? 그럼 얘는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찾은 1번에서 찾은 k는 얼마냐면 k는 2 한 개야. 이거 이해돼? 따라와야 돼. 자, 두 번째. 얘네 둘의 값이 서로 다르면서 둘 다 범위 1에 속해 있어야 돼. 한 개씩 갖는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 말은 즉 얘네 둘 다 서로 다르면서 1과 마이너스 1, 즉 1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돼. 이해돼요?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1을 가져줘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4,1하고 4,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이때 성립하네? 그치? 얘 지금 값이 서로 다르면서 범위 1에 속해요.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그래서 k가 4일 때도 만족을 시켜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네 값이 서로 다르면서 마지막 각각 범위 1, 2에 속하는 거야. 각각 범위 2랑 없는 거겠지. 아 미안해. 적었니 이미? 범위 2 하고 not 1, 2 이렇게 적어주자. 1, 2 둘 다 아닌 거 이해돼요? 1, 2 둘 다 아닌 거랑 범위 2랑 이렇게 두 개 나눠 가져야 돼. 그래야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개, 0개가 되는 쌍 찾아보자. 얘네 값이 서로 다르면서 얘는 이 안에, 얘는 이 밖에 들어있어야 돼. 그거 포함할 수 있는 거 어디밖에 없니? 여기밖에 없죠. 여기 사이. 지금 서로 값이 다른데 그 안에서 이 4분의 1k의 값은 범위 2에 속하면서 이 이차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려. 그래서 범위 1, 2 둘 다 속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개. 두 개. 끝인 거야. 이렇게 4개 곱해주면 48이 나와요. 이렇게 해결해보자. 할 수 있겠죠?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처음 풀 때부터 이렇게 케이스를 정확하게 나누려면 연습이 정말 많이 돼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이렇게 해야 시간이 남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만큼 연습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29번이었고요. 마지막 30번 갈게요. 됐죠? (30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조건에 맞게 함수를 좁혀 나가는 거야. 당연히 이런 문제 풀 때 한 번에 케이스 딱 찾아가지고 바로 끝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 없어. 있긴 있다? 얼마 없어. 그래서 항상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 특수한 거 먼저, 조건이 될 것 같은 거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안 됐을 때 어떤 경우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 생각해줘야 돼. 그 특수를 여러분이 저거 어떻게 생각해 하지 말고 이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점점 쌓이는 감이라는 게 있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불연속을 만들려면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점점점 쌓여. 너희들이 학습하다 보면 느낄 거야.
그냥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특수에서 일반으로 갈 건데 일단 gx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a분의 bx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 플러스 a분의 플러스 b 해놓고 그치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fx고 여기는 x가 1보다 작을 때 범위 생략합시다.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일단 y는 b라는 그 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얘 점근선 뭐냐면 얘들아 x는 마이너스 a랑 y는 b가 점근선이야. 그치? x는 마이너스 a랑 y는 b가 점근선이고 마이너스 a, b는 음수네.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0,0 만나죠. 0,0 만날 거야. 요렇게. 근데 거기서 gx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요렇게 올라가겠네. 그쵸?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원점. 됐죠? 이 그래프는 다 그렸어야 돼. 진짜 이 그래프는 다 그렸어야 돼. 그 다음에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래. gx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내가 1로 잡아볼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야. 그치? 그 뒤부턴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 2차 함수 그리는 과정에서 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야. 일단 임의의 두 양수에 대해서 t1보다 t2가 클 때 ht1이 ht2보다 크거나 같대. 그 말은 즉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거든. 이 말은 h가 그렇지 감소함수라는 거야. 감소함수. 증가함수는 절대 안 돼. 증가하는 구간이 하나라도 있어도 안 돼. 그래서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거는 점점 불연속점이 줄어들어야 돼. 만나는 개수가 줄어들어야 돼. 그치? 만나는 개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돼. 줄어드는 모양새를 떼야 돼. 그치? 그러면 일단 될 것 같은 거 뭐야 얘들아? 일단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이렇게 접할 때 되게 특수하죠? 접할 때 일단 처음에 올라갈 때 0개 가다가 0개에서 0 만났을 때 2개. 그 다음에 올라가서 4개. 맞지? 4개에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3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 다시 3개를 올라갔네? 그래서 탈락이야. 늘어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가 탈락이야. 또 특수한 거 뭐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접혀 올라갔을 때 그치? 접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줘야 돼. 즉 극소값이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줘야 돼.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절대값을 줄 이유가 없겠죠. 절대값을 뭐하러 줬겠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띄는 거. 이렇게. 되게 특이한 건 뭐야? 얘가 접할 때. 그치? 그거부터 한번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이게 꼼수도 아니고 당연한 짓이야 이게. 이렇게 접할 때를 먼저 한번 보자. 그러면 처음에 0개로 쭉 올라가다가 0에서 몇 개? 3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6개. 그치? 3개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5개.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둘 셋 4개짜리 있지.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쭉 내려가네. 0보다 클 때 쭉 내려가는 거 보이죠? 6개부터 해가지고 5개, 4개, 3개, 2개 쭉쭉 내려가지. 그러면 얘는 가조건은 다 만족시켰네. 그럼 이제 나조건 보는 거야. HT가 불연속인 게 3개 있어야 돼. 0, 알파, 베타. 그치? 다시 한번 살펴보자. 0에서 쭉 올라가면서 불연속점 한 개 쭉 등장. 그 다음에 하나 또 딱 등장. 여기에서 그치?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등장. 3개 맞네. 그럼 이제 값만 맞춰주면 되겠다. 이해돼요? 그러면 H0이라는 게 지금 알파인데 H0 즉 만나는 점의 개수 하나 둘 3개. 그래서 알파 얼마다? 3이다. 알파 3이다. 그 다음 H 알파 일단 0일 때 불연속.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값이
알파가 되고 이 값이 지금 베타가 되고 그쵸? 0 알파 베타에서만 불연속. 그러면 얘가 알파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3이 되겠고 그때 F1 값이 3이라는 거거든? 이해되지? 여기 F1 값이 이게 1,3이란 뜻이야. 즉 F1은 3이란 조건 한 개 얻었다. 맞지? 2차 함수에서 최고차 한계수 알았고 F1 값 알았으니까 조건 한 개만 더 찾으면 돼요. 이해되지? 자, 그럼 마지막 조건 찾으러 한번 가보자. H0은 3인데 지금 H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이래. H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즉 H3이라는 게 베타 마이너스 1이란 뜻이야. 베타 마이너스 1. 그쵸? 근데 H3이라는 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H3. T가 3일 때, 그치? 여기에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야. 즉 얘가 5가 되면서 따라서 베타는 6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말은 2차 함수를 원래대로 돌려주면 야, 너 원래대로 돌아가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생긴 거야. 뒤집기 전 상태로. 그럼 얘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6 되는 거 알 수 있죠. 모 콤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 말은 fx라는 식이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잘 봐야 돼. x-p의 제곱에 마이너스 6. 그치? 그럼 p값 구해야 되는데 f1이 3이네. 집어넣어 봅시다. 3은 1-p 제곱에 마이너스 6. 그럼 1-p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p는 1 마이너스 플러스 3이야. 근데 p라는 건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극소가 저기 존재하니까. 그 말은 p가 그렇지 4라는 말과 같은 거야. fx 다 구했네. fa-b의 값 구하래. a 값이랑 b 값도 구할 수 있죠. 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좋아. 30번까지 다 이해한 거야?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도 30번까지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복습 꼭 해야 돼, 얘들아. 복습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었던 거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 뭐였는지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한 부분 뭔지 그것도 정확하게 찾고, 그래야 다음 시험에 발전이 있는 거야. 알겠죠? 오늘 고생 많았고, 들었으니까 성적 꼭 올려주길 바라고. 내가 무료로 특강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적 올려서 지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 성적이 올랐다고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그 말은 즉 여러분이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알겠죠? 성적 올랐다는 얘기 꼭 들려줘. 네.